안녕하십니까. 한남동 돌격대장입니다. 요즘 사안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니만큼 또 다른 이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드리는데요. 그, 리짜이밍이 지금 며칠 전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사기 부정선거. 그렇게 사기 논란이 숱한 부정선거의 수혜를 입고 이제 취임이란 거를 했는데요.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빅 fuck you. 말 그대로 엿을 날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격이 말 그대로 쭉쭉 떨어지고 외교 참사인데요. 벌써 시작하자마자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이요. 왜 이들을 의도적으로 취임식에서 배제하였는가? 저는 의도적 배제, 그러니까 패싱 많이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제외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무슨 취임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초라하게 몇백 명도 안 모인 그거 있잖아요. 그 취임식인가 뭔가 하는 거 6월 4일 날 아침에. 일단 1번 조세프 윤이에요. 좀 명칭이 복잡한데요. Charged Affairs at Interim. 전 전임자가 필립 골버그라는 주한미국 대사였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송환되고 그 다음 주한미국 대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한미국 대사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고 미국 상원, 세네트,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해주고 confirm, 그러니까 이게 인준을 해주고 지명을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아직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주한미국 대사 대리라고도 볼 수 있죠. 요셉 윤, 우리말로는, 미국으로는 조세프 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주한미국 대사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사람 초청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 사람 Xavier T. Brunson. Xavier T. Brunson. 되게 복잡해요. 이 사람이 두 가지 직함을 지금 연임을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맡고 있다는 거죠. 연임했다는 게 아니고 Commander UROK US Combined Forces Command, 약자로 CFC, 그리고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UNC. 이게 한국말로 이미 저기 풀이해 놨는데요. 한미연합군 사령부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이제 역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패싱을 했죠? 안 불렀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봅니다. 왜? 미국의 빅 엿을 선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인선 문제가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한테도 우리 국민들한테도 엿을 날리는 그런 인선을 엿먹어라 하고 인선을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딱 두 케이스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대미 외교 관점에서 한미 관계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엿을 처먹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인사사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김민석이죠. 옆에서 막 껄떡껄떡 리짜이밍 따라다니면서 원래 저기 친명도 아니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옆에서 권력의 개마냥 껄떡껄떡거리면서 따라다니더만은 매국 역적질에 제일 부역을 하더만 결국 국무총리 내정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뭐 어쩌고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다닐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이 한참이었을 텐데 그때 서울대 총학생회장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15, 16하고 오랜만에 이제 옛날에 좀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이 사람이 국회 입성합니다. 그때가 15대예요. 그리고 15, 16 연속하고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21대 컴백해가지고 지금 리짜이밍이 개가 돼 있는데요. 개처럼 껄떡껄떡 옆에서 할딱할딱거리니까 분에 안 맞는 국무총리까지 된 거죠. 제일 화려한 저기가 전과사범입니다. 이 사람. 주한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핵심 주동자 중 1인으로서 서울대 당시 학생회장이었잖아요. 실제로 가담했고 구속까지 됐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극좌반미다. 이 사람의 포지션은 극좌반미. 그러니까 형으로 김민웅이라는 사람, 종북주의자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의 친동생이기도 하거든요. 자, 김민웅 잠깐 면상 살펴보면 이 사람이죠. 잘 알죠? 맨날 흰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고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거죠. 김민웅은 맨날 뭐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뭐 자주 동맹 이딴 소리를 하는 건 거죠. 극단적인 반미주의자, 극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취임식하기 전부터 퇴진해야 된다고 퇴진 운동을 이렇게 벌였던 세력의 핵심 주동자가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이라는 사람이죠. 김민석의 형. 이 국무총리가 어쨌든 외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 뭐 후일담으로 미국
입국 비자도 거절됐다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조차 못 들어가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알고 이랬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모르고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사고. 아직 내정자라 이제 청문회도 거치고 임명을 정식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종석, 즉 다른 말로 리종석, 지금 왼쪽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죠. 이 사람이 지금 전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가장 유명한 게 그 내재적 접근법. 요즘 내재적 접근법이란 말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지션은 극좌 반미 종북이에요. 완전히 반미 인사죠. 미국이 또 fuck you를 한 거죠. 리짜이밍이 뭐다? 의도적으로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알면서.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서 잠깐만 아주 쉽게 풀이하면, 그러니까 이 한미,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 바깥에 이런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남한도 있고 옆에 쫑꼬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그리고 한국과 우리나라의 동맹관계 같은 거, 그리고 북핵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져서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특히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게 바깥의 시선으로 볼 게 아니고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측은한 아량과 충분한 이해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뭐다? 국정원장. 여러분, 국정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저기 군사기밀, 산업기밀 이런 거 정보의 최망라, 총망라, 정보의 수장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입니다. 이거 미국한테 엿먹이는 거죠? Fuck you. 자, 그리고 question 3. 리 죄명 총통 본인의 숱한 반미 극좌 논란 너무 많죠.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셰셰,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 이게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당당하게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는 이미 부정선거로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도 있는 거죠. 너무 셰셰 열심히 하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도 따로 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자, 이 옆에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게 뭐냐, UN 국제법에 의하면, 국제해양법에 의하면 어떤 나라가 땅이 있고 그 바다 200캐리까지가 실질적으로 자기 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노란색, 저기 왼쪽 지도의 노란색을 보면은 쫑꼬에서 동쪽, 그러니까 쫑꼬의 동해가 우리 서해잖아요. 근데 우리 서해 웨스트시 서해인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200캐리가 겹치는 부분이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범위 안에서는 중국 영해도 아니고 한국 영해도 정확히는 아닌 거예요. 뭐만 할 수 있냐? 어업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군사활동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하죠? 이런 오른쪽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석유 시추 시설 혹은 흡사 비슷한, 혹은 등배, 부표, 이상한 뭐 자기들은 양식 시설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어업활동, 항행,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것과 어업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 지금 서해, 이걸 서해 공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명백백한 영해 침공. 얘네가 뭘 주장할 거냐? 지금 이 왼쪽에 빨간색 점 있죠? 그 위치, 물론 중국 쪽에다 한 거긴 한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의 경계가 더 동쪽으로 밀려난다는 거야. 즉 우리나라 쪽으로 더 밀려난다는 거죠. 남중국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남중국해,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서해 공정, 우리 영해 침공이기 때문에 이 현 시점에 또 비춰가지고 남중국해랑 견주어서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얘네가 왜 서해를 다 내회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중국 우리 바다야, 왜냐면 이건 우리 섬이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게 뭐 이런 초대형 시설이 뭐 양식 어업 시설이다 이런 지랄을 하면서 지금 13개인가 현재까지. 근데 뭐다? 샤쉐, 중국의 샤쉐, 완전히 얘는 친중 매국노거든요. 샤쉐 이지랄하느라 이거 얘기를 안 해요.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나라를 팔아넘겨야 되거든요. 이까짓 게 대수겠어요. 나라 어차피 다 팔아넘길 건데. 완전히 종북 친중 반미 극좌. 자, 이 말은 너무 유명하죠?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노력 훼손되지 않도록. 별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걸 지금 이런 사람들을 미국이 모를까요? 미국이 모를까요? 미국이 모를까요? 미국이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압니다. 저도 알아요. 미국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심각한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주한미군 점령군. 전 이거 왜 엄청 역겨운 국사관이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역사관에 의하면 자주 통일, 즉 빨갱이 통일, 적화 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미군이 버텼고 유엔군이 사실상 미군이죠. 사실상 미군의 다른 말이 유엔군인데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수만 명의 파병 뭐 간호사들이나 이런 파병 지원이 왔지만 대부분 전사자들이 미군이란 말입니다. 우리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때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필이면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립되면 안 된 나라, 태어나서면 안 됐을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가 간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령군이라는 발언 자체가 그런 깊은 내국 빨갱이 역적의 의도가 있는 거죠. 엄청 역겨운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애초에 없어야 되고 6.25 때 그냥 경상도 낙동강 뚫려가지고 미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전에 적화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전체가 다 통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에서 출발하는 그 국가 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지금 국가의 수장이고 국정원장이고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팔아먹게 생겼어요.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이 찌짜이밍 총통이 대통령이라고 껄떡껄떡거리면서 텔레비전 나오는 게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2초 이상 보기가 힘들어. 믿어지지도 않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진짜로 끌어내려야 되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자, 이건 이제 그 유명한 고든챙이라는 분이 트럼프하고 굉장한 측근이죠. 굉장한 입김이 있습니다. 이건 로라 루머라는 사람이 이번에 또 핫하게 이슈가 됐는데, 이 사람들 트윗이에요. 다 봐서 알겠지만 다시 좀 풀어드릴게요. This ain't over. South Korea's people will continue the fight. They are not going to let Lee Jae-myung sell them out to either China or North Korea. One struggle may have ended, but a new one has just begun.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저 읽어드리고 제가 즉석 통역을 해드릴게요. Rip South Korea. The communists have taken over Korea and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today. This is terrible.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이제 6월 4일이 되겠죠. 자, 위에 고른청이 한 말이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국민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저항을 해나갈 것이다. 그들은 리짜이밍 총통이 그들을 북한이나 중국에 팔아넘기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한 전투는 끝났을지 몰라도 다른 전투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로라 루머는 RIP South Korea. RIP이 RIP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의 영어 약자거든요. Rest in peace. 평안히 잠드소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저도 좀 슬프지만 공감을 하고요. The communists have taken over Korea.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집어삼켰고 한국을 접수했고 그리고 오늘 대선을 쟁취하였다. 강탈하였다. This is terrible. 정말 끔찍하다. 참담하다. 뭐 이 루머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극우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마가 극우주의자라고 뭐라 하던데 절대 아닙니다. 극성적인 우파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맞지만 그렇게 치부할 만큼 허접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금 설명 못해요.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리짜이밍이 어젯밤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뉴스 보겠지만 어젯밤에 결국 통화를 했거든요. 49시간 만이에요. 대략 당선 주장을 하고 나서 49시간여 만에 간신히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 취임도 아니고 당선되자마자 3년 전 22년 3월 9일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 생일처럼 이렇게 그날 대선이 있었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가가지고 접전 끝에 결국 새벽 늦은 밤에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 확정이 됐는데 그때 찌짜이밍을 꺾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로 몇 시간 당선 수락을 한 지 몇 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벌써 극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극명한 차이예요. 근데 이건 뭐다? 시작에 불과하다. 국격이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마무리 멘트 갑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딱 하나, 리짜이밍의 사법 리스크. 절대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대통령이 돼도 재판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걸 아니까 대통령이 되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즉 리짜이밍을 말하는 거죠. 리짜이밍 단독 겨냥, 리짜이밍 전용 방탄 법안인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전에 진행하고 있던 재판까지 모두 중단하는 법을 발의하는 시도가 있는 자체가 뭐냐?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to be continued. 계속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이제 6월, 오늘 제가 이제 녹화하는 시점이 지금 또 5시 반쯤, 새벽 5시 반 6월 7일인데요. 토요일.
그러니까 6월 18일에 리짜이밍 지난 5월 1일 날 그 파기환송된 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재판이 됐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고등법원에 다시 내려갔죠. 유죄는 확정인데 이제 형량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거를 6월 18일로 미뤘는데 이 리짜이밍 관련 사법 리스크, 수많은 재판들, 수많은 의혹들이 Court of Law, 이 법정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처벌을 계속 받아야 된다, 재판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게 전 국민적, 심지어 좌빨 포함 그 대선 당일 출구 조사에서 64%나 되는 유권자들이 리짜이밍이 총통이 잠깐 될지는 몰라도 이 사람의 전에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말 마지막 보루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은 대동단결해서 전심을 다해서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제 한 발이라도 밀려나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벌써 취임 3일도 안 돼서 완전히 그냥 아사리판이 나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할지 걱정과 정말 한숨이 앞섭니다. 한숨이 앞서고 밤잠도 잘 안 오지만 그래도 고든창의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겁니다. 저 한남동 돌격대장은 싸구려 무슨 고소 고발이네, 뭐 민주파출소네, 카톡 유튜브 검열이네, 탄압이네, 뭐 그따위 겁박에 뭐 내란 종식이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계속 나아갈 것이고 제일 필요한 싸움터에서 최전방 최전선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한남동 돌격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